콘텐츠 썰푸른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 김태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K 콘텐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올해도 새로운 콘텐츠 썰을 풀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2022년 신드롬을 일으키고 2023년 K 콘텐츠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갈 비저너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비저너리 온리원, 글로벌한 영향력, 고정관념을 벗어난 인물, 독창적인 캐릭터. 명실상부한 이제 글로벌 스타다. 마블보다 한국 콘텐츠가 더 세구나. 그 바로미터이자 또 예언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문화 콘텐츠 비평을 하고 있는 강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비저너리 어워즈, 또 이 비저너리 어워즈는 어떤 성격의 이 어워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CJ ENM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 영화, 음악, 예능 등 총 분야를 망라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탈경계라고 봐요. 국내를 좀 벗어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탈산업적인, 여러 산업의 분야를 걸쳐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자신만의 독자성,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을 선정해서 2023년에 또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상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로 세 번째 시상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역대 비저너리로 선정된 인물과 그 분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020년에는 단절 속 초연결, 최고화된 비주류, 양면화된 정서를 키워드로 해서 BTS, 김은희 작가, 김태호 PD,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 박지은 작가, 신원호 PD, 송강호, 유재석 씨가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2021년에는 탈영토주의 초예능 시대, 공진을 위한 공감을 키워드로 해서 역시 BTS, 에스파, 유재석, 윤여정, 최정남, 황동혁 씨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비저너리로 선정된 인물의 어떤 면면, 그들의 활동만 봐도 한 해 동안 K 콘텐츠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2023년 이 비저너리 선정의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K-엔터 업계에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최고 혹은 최초의 성과를 거둔 온리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글로벌한 영향력. 세 번째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친 인물. 네 번째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인물. 마지막으로는 독창적인 캐릭터. 이런 5가지 기준으로 비저너리 인물들을 찾아봤고요. 특히 올해는 미국 대형 에이전시인 WME하고 엔데버 애널리틱스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선정된 그런 비저너리 스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물들이 이제 2023년에 비저너리에 선정이 됐을지 궁금한데 그 수상자를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박찬욱 감독입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의미 있는 쾌거를 이뤘었고요. 또 올해 가장 이제 그 활약이 기대되는 그런 이제 거장이기도 한데요. 비저너리에 선정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독창적인 상상력과 특유의 미장센으로 딱 보기만 해도 이거는 박찬욱 감독 영화 아니야 알아볼 수 있는 자신만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의 한 장면만 봐도 감독의 취향이라는 것이 맞아요.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자기의 감독이죠. 날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글로벌하게도 박찬욱 감독을 알아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건 칸에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로맨스 영화, 멜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박찬욱 감독 영화가 야하지도 폭력적이지도 않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새로울 수 있다라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계속 최고의를 갱신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한 해가 또 더 기대되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비저너리 그 두 번째 인물, 조금은 뜻밖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정재 감독입니다. 배우가 아니라 이제 감독이라는 호칭으로서 불리게 됐는데 이정재 감독의 비저너리 선정이요. 또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가장 눈에 띈 활약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정재 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에미상에서 프라임타임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으니까 뭐 최고의 성과를 거뒀잖아요. 94년에 배우로 이제 데뷔를 한 이후 27년 만에 바로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가장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은 감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나 내렸는데 최고의 스태프를 활용해서 최고의 어떤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감독의 연출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이정재의 면모도 새롭게 보여줬구나라는 점에서 이정재라는 인물 자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도 이제 초청을 받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더 많은 좋은 작품들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비저너리 그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정석영 작가입니다. 우리네 목숨까지 저런 사람한테 팔려가야 돼? 돈을 내고 그런 소리를 해.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야. 자, 정석영 작가의 비저너리 선정 이유 또 있겠죠? 사실 정석영 작가 하면은 이제 박찬욱 감독과 짝을 이루는 그런 작가였었죠. 가령 친절한 근자씨,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박쥐 아가씨, 그리고 헤어질 결심까지 늘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해왔는데요. 한국 영화계에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여성 시나리오 작가분들이 독립적으로 이름을 알린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정석영 작가는 바로 여성 시나리오 작가로서 자신의 각본을 대본집으로 내서 출판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가란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그만큼 그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 대본까지 쓰면서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자기 세계를 개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세계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저너리, 앞으로의 비전이 더 주목받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비저너리 네 번째 인물은 이진주 PD입니다. 대한민국 모두를 환승연의 과몰입러로 만든 크리에이터죠. 당신의 X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주 PD의 비저너리 선정 이유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환승연애는 좀 몰입형 실전 연애서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X서사라는 것. 네. 이전에 사귀었던 남친, 여친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많은 분들이 내가 했던 연애에 대한 추억들, 어떤 과거 기억을 몰입하면서 이 이야기들에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진주 PD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애의 미장센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조율함으로써 연애해보지 않은 분들의 연애세포까지 일깨우는 그런 작용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2040이라고 하는 네. 저는 연애주 담당층이라고 부릅니다. 연애주 담당층들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버려서요. 뉴미디어 SNS를 비롯한 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좀 불러내기도 했고요. 적극적인 소비를 또 만들어냈기도 했습니다. 저도 환승연애 몇 편을 봤었는데 참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뻔해 보이고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고 했던 컨텐츠를 시각을 바꿈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서 재창조해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X의 방이라고 해서 과거 기억을 방 하나에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기억을 공간화한 그 부분이 와 이게 바로 시각화한 거구나. 프로그램 안에 담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PD의 감각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승연애 시즌 1편은요 TVN 가입자를 기록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즌 2 역시 신드롬을 만들었는데 2023년에도 새로운 신드롬을 만들 컨텐츠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비저너리 다섯 번째 인물은 나영석 PD입니다. 나영석표 예능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해라고 또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한데 봉준이가 산에 왜 안 갔어요? 자, 나영석 PD가 2023년 2023에 비저너리로 선정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상 21세기 예능 플랫폼을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대를 좀 아우르는 예능 장인이 되어버린 인물이 나영석 P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나영석표 예능이라는 게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할 때쯤 새로운 인물들을 넣어서 익숙한 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구오락실이 대표적인 게 아닐까. 이전에 봤던 뭐 신서유기와 똑같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달라지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한국식 예능의 새로운 전형들을 거듭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프론티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컨텐츠가 아니라 내가 가장 흥미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가장 보편성을 띈 새로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게 바로 장르를 만드는 길이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비저너리 6번째 인물은 박은빈 배우입니다. 박은빈 배우는 이제는 대한민국을 좀 넘어섰습니다. 우영우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없었죠. 사실 박은빈 배우가 아역 배우 출신이잖아요. 특히 여성 아역 배우가 성인이 되려고 할 때 과감한 작품을 선택한다라거나 혹은 자기의 아역 이미지를 벗으려고 애를 썼다면 오히려 박은빈 배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10분 활용함으로써 우영우 캐릭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어낸 그 부분이 아닐까. 변화라는 그 거칠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완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우영우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는 이미 성장한 어른이지만 정서적인 측면은 동심에 머물러 있는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인데 그것을 자신이 이제 아역배우 출신으로서의 어떤 경험과 또 성인이 된 뒤에 어떤 경험을 뒤섞으면서 단순한 흉내가 아닌 그 진정성에서 또 많은 그 팬들을 또 감동시켰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영우를 만드는 연출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박은빈 배우를 아예 염두에 두고 이 시나리오가 쓰여졌다. 그리고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할 만큼 박은빈 배우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품이란 점에서 하나의 예시가 되는 그런 배우가 되기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저너리 7번째 인물은 마동석 배우입니다. 마동석 씨가 한국 영화계에 등장한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마동석 장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혼자 왔니? 나 싱글이야. 이런 되게 어처구니 없는 개그임에도 불구하고 마동석 씨가 있을 때는 아주 무해한 웃음을 준다라는 게 있고요. 마동석 씨 입에서 들었을 때 오는 쾌감 같은 게 있어요. 맞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2023년은 여전히 그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 비저너리 8번째 인물은 김혜수 배우입니다. 김혜수 배우가 없는 한국 영화계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안타깝게도 그 여배우들은 매우 중요한 몇 번의 고비들을 맞기 마련입니다. 생애적 전환도 있기 마련이지만 작품에 있어서도 전환을 맞기 마련인데요. 20대와 30대 젊은 날을 보내고 나면 고모나 엄마 역할을 맡기 전까지 그 중간에 10여 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한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고요. 고정적인 역할을 맡게 되다 보니 네. 그 중간에 공백을 견디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김혜수 씨는 사실 아역 배우 출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대부터 출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작품 선정을 해서 그 위기와 고비를 잘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역할들을 덥석덥석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모험을 주저하지 않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나 아니면 누가 내 새끼들 지키겠어? 가령 2022년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OTT 플랫폼을 활용했고요. 자신의 필모그래피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했다. 그래서 비저너리 인물로 정말 흠상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성격을 중심에다 놓은 인물들을 주로 연기함으로써 역할과 캐릭터만이 이제 부각되게 만드는 좋은 표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행보가 또 작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3) 비저너리 9번째 인물은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있는데, 자, 비저너리에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꽤 과감한 도전을 하는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수로는 뭐 굉장한 성공을 이미 거뒀고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연기자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죠. 이 아이유는 자신이 그 나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정말 탁월하게 잘 쓰는 엔터테이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품을 선택하는 어떤 눈이 꽤 괜찮은 그런 배우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브로커라는 작품은 미혼모이고 또 약간은 좀 문제가 많은 10대 청소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미혼모 캐릭터를 가장 또 잘 보여줘서 연평상에서 신인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는 어떤 쾌거를 거뒀죠. 2023 비저너리 그 10번째 인물은 가수 아이들입니다. 음악에 종사하는 엔터테이너들은 춤만 잘 추거나 노래만 잘 부르는 무대 위의 모습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울 듯합니다. 자기의 음악을 자기가 이해하고 연출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이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음악을 직접 프로듀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제 신세대들은 가치 소비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트렌드의 변화를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에서 흡수한 그런 어떤 그룹으로서 아이들이 좋은 활동을 보여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군요. BTS를 비롯한 K-팝 아이돌이 부모님들도 함께 가사를 보고 읽어도 무해한 이 가사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 아이돌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사적인 언니 교사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의 어떤 선과 주제를 향해서 이제 같이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돌의 시대가 왔다. 그것을 우리 K 콘텐츠의 그룹들이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2023년 10인의 비저너리를 만나봤는데요. 2023년, 이제 올해죠. K 콘텐츠 트렌드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라면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그 변화의 속도를 K 콘텐츠 그리고 K 엔터가 이끌고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들이 특히 한국 시장 안에서 매우 발달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류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수많은 OTT 시장에 여전히 한국 콘텐츠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2023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요. 헐리우드의 영화 한 편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몇백 대, 몇천 대 수출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맞습니다. 거두어 드린다라고 해서 문화 강국에 대한 큰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 강국으로서 이제 K 콘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컬처를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 2023년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J E&M이 선정한 2023 비저너리 10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3 비저너리 인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그들이 가진 독창성으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도록 비저너리 어워즈라는 의미 있는 시상식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CJ E&M 역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저너리처럼 새로운 개척을 이어가며 글로벌 IP 파워하우스답게 글로벌에서 사랑받는 IP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컨설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